항상 우리 아이들의 소원은 엄마한테 공부 잔소리 안 듣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공부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학생이 혼자서 해야 할 걸 제대로 못할까봐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엄마의 공부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혼자 세워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험 잘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가 잔소리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그 자유학기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진로 탐색도 하고 학업 성취도 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이런 변수들에 있어서 늘 걱정하는 것보다 기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지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기회인 거죠. 남들이 다 한자를 안 할 때 이럴 때 한자 공부하면 우리 아이가 앞서 나가겠구나. 고등학교 때도 남들이 공부 안 하니까 나만 하면 되겠구나.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내려준 기회죠. 남들이 다 방심한다고요. 중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교의 느낌을 벗어나지 못하고 놀아버려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중심을 잡고 공부 똑같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숙제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너무나 다른 친구들보다 한 학기나 앞서 나가는 너무 소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정말 너무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런 인식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진로 탐색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을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도 있겠지만 뚜렷하게 진로를 갑자기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적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점수가 올라가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공부를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목표가 없었지만 공부를 해두니까 나중에 저의 꿈을 정할 때 다양한 선택지 중에 골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아직 나의 꿈이 없다는 이유로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꿈이 생겼는데 내 성적을 보니까 너무 낮아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꿈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탐색을 찾기보다는 일단 공부를 많이 해서 탄탄하게 실력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진정한 진로 탐색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끝난 후에 멘탈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시험이 끝나면 유독 좀 되게 자책하거나 실망해서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작가님은 완벽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은 나중에 다들 멋진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뜻은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데 자기 자신 하나도 통제를 하지 못하면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 한번 못 봤다고 공부 한 해 만에 얘기하고 시험 한번 잘 봤다고 자만하고 그 정도의 멘탈이라면 저는 지금 꾸고 있는 그 꿈 절대로 잘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흔들릴 거라면 그 꿈을 포기하던가 정말 나중에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은 제가 뭘 멘탈 관리를 이야기해주고 말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정도로 흔들려서는 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표정이 가장 최고의 표정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무표정한 거. 시험에서 10개 틀렸어. 근데 웃고 있어. 그게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좀 못 봤다고 우는 것도 안 돼요. 시험을 잘 봤으면 진지하게 무표정으로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시험을 못 봤으면 진지하게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진지하게 분석을 하고 다음 시험에 임하고 이 무표정한 상태가 저는 최고의 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들어서 자꾸 웃음도 사라지고 공부할 때 즐겁지 않은 게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무표정한 상태로 지금처럼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공부는 원래 힘든 거다. 그럼에도 계속해야 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공부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 공부의 본질을 느끼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는 목표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성취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고 공부할 맛이 나고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부모님이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그러면서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걸 느끼는 지점이 올 것 같고 결국 공부의 본질은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또래 친구들과의 같은 선상에서 내가 끝을 한번 봐보는 것, 끝까지 한번 노력해 본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분야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해본 경험.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후회 없이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성취를 맛을 봤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요, 뭘 할 때도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해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스스로 저의 모습을 봤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이미 공부로 한번 끝까지 달려봤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힘들더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나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책을 쓰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대생 중에 책을 쓰는 사람도 없고요. 강연도 안 하고요. 이런 활동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다들 지쳤더라고요. 이미 공부하느라 지쳤고 고등학교 내내. 하지만 저는 제가 끝까지 공부를 달려봤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성과가 미미하더라도 여기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는 순간이 오겠구나. 그게 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쉽게 어른이 되어서는 느껴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비교 선상이 비교하는 대상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겼다는 비교 선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결과도 결과지만 내가 정말 후회 없이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본 그 몰입해본 그 경험이 정말 소중한, 다시는 배울 수 없을 소중한 경험이 될 거다.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한 두 가지만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혼자서 하길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에 자기주도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무조건 혼자서 하게끔 말로만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습관들은 늘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시다가 그게 적응이 되면 아이들한테 넘겨주는 형태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처음부터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특히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미 고등학교까지 끝을 다 경험을 해보셨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눈이 높아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수학 실수하지 않길 바라고 혼자서 다 하길 바라지만 그건 고등학교 때나 가능하거든요. 이제 막 공부 시작한 우리 초등, 중등 아이들인데 실수 좀 했다고, 공부 좀 미뤘다고 좀 더 예쁘게 말해줄 수 있을 텐데도 욱하고 화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속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니까 공부를 먼저 해본 선배로서 잘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힘들다는 그 감정을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분수를 어려워하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초3 분수 처음 하는 게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의 눈높이에 바라보다 보니까 덧셈 뺄셈부터 해서 나눗셈 곱셈 이런 걸 아이가 어려워하는 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가 즐거운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공부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엄마 아빠가 더 힘들다는 걸 어필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민찬아, 너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 2페이지를 1시간 동안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엄마가 학원비 다 대주고 문제집 다 사다 주는데 너가 이 날씨에 밖에 나가서 돈 한번 벌어볼래? 엄마가 지금 집안일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 너가 밥 준비해 볼래? 이런 식으로 너는 힘든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더 힘든 거야. 너가 지금 하는 공부는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중요하게 가져야 할 인식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힘들어도 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힘들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힘든 내가 이상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은 웃고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면 수포자가 되게 많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요. 저는 오늘 11시부터 수학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고 중학교 때부터 어느 순간 스스로 어차피 나는 수학 공부해봤자 안 되고
성적 오르지도 않고 수학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과목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수학 학원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답안지를 베끼고 있었던 거였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고등학교 첫 시험 봤더니 10점, 20점. 결국 그 중학교 때 그 과정을 놓친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건강한 공부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저한테 제가 공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요, 부모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먼저 공부를 해봤던 공부 선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민선 엄마도 공부할 때 힘들었다고. 엄마가 너만 할 때도 공부를 재미로 하거나 웃으면서 했던 게 아니라 힘들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많이 싸웠고 그랬다고. 근데 엄마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고 엄마는 공부가 힘들 때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더 낫더라고. 그러니까 민찬이도 공부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늘 이러한 태도로 저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초중고 12년 내내 엄마는 학생이었던 적이 있고 나의 고민을 엄마는 알고 있겠구나.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앞으로는 아이가 공부가 힘들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학생이었을 때에 어떤 게 힘들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공부 선배로서 다가가 주시면 좋겠다. 그걸 제가 꼭 강조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연함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태도나 습관 한두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초등이든 중등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의 소원은 엄마한테 공부 잔소리 안 듣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공부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학생이 혼자서 해야 할 걸 제대로 못할까봐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엄마의 공부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혼자 세워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험 잘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가 잔소리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다면 혼자서 공부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게임 규칙도 스마트폰 규칙도 세워서 엄마한테 그걸 보여주고 그걸 제대로 하는 모습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잔소리 안 들을 수 있다고요. 이 계획을 못 세우겠으면 엄마의 조언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조언도 듣기 싫고 혼자서 계획 세우기도 싫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 혼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스마트폰이든 게임이든 공부든 제대로 하는 모습을 증명하던가. 그게 힘들 것 같으면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엄마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